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네요.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 이 채널을 시작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한두 달 동안은 진학 예정인 학교와 각 과목별 학원들의 설명회에 참석하느라 꽤나 바빴습니다. 같은 학년 부모님들은 다르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바지런히 다니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냐면요. 며칠 전 첫째의 고등학교 입학 가원서를 작성했는데요. 많은 고민을 아이와 함께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원서에 적으려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쉴 새 없이 머릿속이 시끄럽더라고요. 우리 2009년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같은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결정이 전략적으로 잘한 결정인지는 사실 2028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서야 정확한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선 전문가들조차도 제각각의 의견들을 쏟아내놓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09년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받아든 결과와 오늘의 갈팡질팡하며 선택한 고교 선택들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고교별 선택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영재고와 과학고, 예술고와 마이스터고 같은 학교들은 고교 선택의 기준이라는 면에서 좀 다른 결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오늘은 자사 특목고와 일반고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사고와 특목고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며칠 전 외고가 부활했다 삼촌 이모 동원 입학 설명회 1분 만에 마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는 건데요. 기사의 요지는 고향 외고의 입학 담당관님의 말씀으로 정리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앞으로 대입이 내신 싸움이 아니라 내용 싸움이 된다면 외고의 강점이 커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외고는 자사고나 특목고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변별력이 줄어들고 대학들은 학생부에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을 더 원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한 경우 거의 이 부분을 강점으로 생각할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사고나 특목고에는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순위가 자주 바뀐다고 하죠. 그만큼 아이들의 역량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기존 9등급제에서 4%인 1등급을 받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로 늘어나니 해볼 만하지 않냐는 거죠. 무적의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극상위권 아이들은 1등급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겠지만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9등급제에서보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늘어났으니까요. 일반고에서 안정적인 1등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사 특목고에서 열심히 해서 상위권 성적을 받아만 낸다면 사실 이보다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세특에 반짝반짝하게 적을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고와는 차별화된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화려한 입결을 보면 정말이지 보내놓기만 하면 대입까지 탄탄대로일 거라 생각되잖아요. 정리해보자면 자사 특목고에 가면 첫 번째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두 번째 일반고에서는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과목과 비교과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그러므로 대학 입시 결과가 월등히 좋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장점이 차고 넘치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모두 도전해야 할까요? 장점이 있다면 그 반대의 면도 있겠죠. 첫 번째는 자사 특목고에서 안정적인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사 특목고에서 강조하는 장점 모두는 5등급제에서 최소한 2등급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실 자사 특목고에서 2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아이더라도 일반고에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학교마다 성적순으로 위에서부터 지원할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일반고에 갔더라면 1등급을 받아서 선택지가 많았을 아이가 자사 특목고에 가서 내신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권 대학에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과목 편제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목 편제 부분인데요. 거의 모든 자사 특목고에선 전문 교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 2학년 때 3년 과정의 교과목이 집중적으로 배치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한 곳과 일반고 한 곳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학교 알림이에 아직 내년 교과목 편성표가 올라오지 않은 곳이 많아서 과목명은 기존명임을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건 전국 단위 자사고의 교과목 편성인데요. 수학 과목으로 예를 들어보면 고1 때 공통수학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수원과 수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면 대수와 미적분이죠. 2학기엔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등을 선택해서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고의 교과목 편성을 보면 심플하죠.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추가되긴 하겠지만 자사 특목고보다는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 과정의 선행이 심화 부분까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화된 자사 특목고의 특성상 다양한 활동이 많은데 그 활동들을 완성도 있게 하려면 미리 꽤 많은 공부를 해가야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죠. 학원 설명회에서 어느 강사분이 그런 말을 하셨는데요. 자사 특목고는 가서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공부를 확인하러 가는 곳이라고요. 딱 맞는 표현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 특목고를 선택하려 하실 때는 반드시 교과목 편제를 미리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그 교육 과정을 따라갈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사실 아이가 준비된 정도의 학교를 선택했다면 경험할 필요가 없는 좌절을 맛볼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고등학교 전학년이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사 특목고에서 하는 전문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그다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했을 뿐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는데도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사 특목고도 1학년부터 3학년 전학년이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일반고보다 어려운 심화 과목들을 배우는데 상대평가를 해야 하니까 마냥 쉽게만 출제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워야 하니까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입시에 반영되게 될지 가장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사 특목고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해야 하고 공부 스케줄도 스스로 챙기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나 학원 선생님들이 이끌어주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힘든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죠. 그럼 다음으로 일반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는 학군지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 친구들이 선택한 고등학교들에 대해 아이와 얘기하면서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목 자사고에 지원도 많이 했지만 탈학군지를 선택한 경우도 꽤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일반고를 선택할 때도 또 한없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학군지나 과학중점고 또는 갑반고를 선택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로 말이죠. 학군지나 과학 중점고 또는 갑반고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 무엇보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잡혀 있다는 거죠. 너도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분위기 잘 타는 성향이라면 더더욱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를 선택해야 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사 특목고를 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면학 분위기를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학업 경쟁이나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건데요. 자사 특목고에 가는 것만큼 선행에 대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자사 특목고에 가서 극상위권의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이런 일반고를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신 경쟁을 하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가야겠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교과목 편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사 특목고보다는 전학년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양한 입시 전형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점수를 받아 봐야 수시가 맞는지 정시가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중학교 때의 성적으로 미리 아이가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는 예단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4가지 대입 전형인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정시와 논술 모두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사특목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특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입 전형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특히 정시 전형을 준비하기에 강점이 있는데요. 정시 전형에서 중요한 부분이 학원의 활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군지나 갑방고 등이 있는 지역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일반고에서는 3학년이 되면 학교 내신과 수능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시험 범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 외에는 원하는 수능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시 파이터를 외치는 학생 숫자도 많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사특목고의 경우에는 정시 준비생의 비율이 매우 적어서 정보 공유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학교 분위기가 편하게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나오거나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 경우도 있어서 평일에 학원에서 정시 준비를 하는 일반고 학생들보다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4번째, 일반고 중에서 대학 입결이 좋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대학들에서는 이름 있는 일반고의 학생을 뽑으려 하니까요. 아무리 블라인드 선발이라 하지만 매년 학군지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들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비교적 일정한 걸 보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아는 방법들이 있나 봅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학에서 자사특목고 정도로 평가받지는 못하는데 내신을 따기는 또 자사특목고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문 교과목 편제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지 않고 생기부를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비교과 활동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활동을 개인이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세 번째는 수시보다는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들은 내신 등급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재학생들끼리의 경쟁인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을 텐데 자사특목고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수시 전형이 갑방고라 하더라도 일반고라면 그리 넓은 문이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비학군지의 일반고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장점으로는 누가 뭐래도 내신 시험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내려간다는 것이겠죠. 자사특목고나 학군지, 갑방고 등의 내신 시험 문제보다는 확실히 쉽게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극상위 문제들이나 어려운 외부 지문들을 방대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수능 공부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크고요. 최상위 대학의 최상위 학과가 목표인데 학군지나 갑방고에서는 도저히 내신을 잘 받을 자신이 없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포부를 가지고 자사특목고나 갑방고에 갔다가 공부 좀 한다는 중학교 때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본인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이라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자퇴를 하거나 일반고로 전학을 오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평범한 일반고에 진학한다면 최소한 아이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멘탈이 어느 정도인지도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단점으로는 선택 과목과 비교과 활동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역량으로 채워나가야 할 겁니다.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거점 학교나 온라인 수업 등 공동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성향을 가진 아이라면 자칫 잘하던 공부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소수의 아이들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335 모여서 놀더라도 책상에 앉아 꿋꿋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의 소유자여야 하죠. 분위기 타지 않고 공부할 수 있기만 한다면 안정적인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없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고등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나요? 대학 진학 결과가 우수한 학교? 학교 내신 성적 받기 유리한 학교?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학교? 친한 친구가 가는 학교? 또는 교복이 근사한 학교? 급식이 맛있는 학교? 모두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느냐? 배우는 과목도 거기서 거기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아이의 성향과 성적, 공부 스타일 등을 잘 파악하지 않고 고교 학점자에서는 이런 학교가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남들이 얘기하는 좋은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닐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 시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열심히 해보고자 두 주먹 불끈 쥐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려면 아이에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맞는 옷을 입히는 것처럼 학교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